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신진서 구단의 6연승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한마디로 두 명의 선수가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얼하우와 신진서 구단이죠. 초반부터 중국의 시얼하우가 7연승을 기록하면서 폭풍 같은 기세를 보였죠. 그 시점에서 남아있던 선수는 한국의 신진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그리고 중국 기사 5명 전원 생존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얼하우가 첫 판은 시자위안이 먼저 설현준한테 이겼고요. 그 다음에 시얼하우가 시자위안, 변상일, 시바노, 원성진, 이치리키류, 박정한, 위정치까지 싹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의 동무대로 보였던 이 흐름을 신진서가 혼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창호의 상하이 대첩을 19년 만에 재현하면서 중국을 울려버린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신진서의 6연승 역전의 드라마를 한 판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상대는 중국의 7연승 주인공 시얼하오고요. 누구도 멈추지 못한 연승 행진이었지만 신진서 구단 단 한 번의 기회로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집요한 수읽기와 완벽한 전투 같이 보시죠.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흑이 좌하기 쪽 3-3을 들어가고요. 맞고 날일자 이때 붙이고 늘어줍니다. 밀고 뻗고 여기서 손을 빼서 우상기 쪽을 갔어요. 자, 이 좌하기 쪽은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 갔을 때 흑이 치받아서 젖혀가면은 이제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백이 왼쪽 모양을 키우자 할 때는 뻗어서 둘 수가 있겠죠. 그럼 보통 이제 흑은 선수를 잡아서 이 백의 세력을 견제하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전은 역을 먼저 붙였어요. 먼저 붙인 건 뭐예요? 치받아서 젖히었을 때 백이 그냥 늘어주는 이 그림 말고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는 이 그림이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가면 잡으면은 이걸 단셔서 양호구 치는 이 그림이 백이 약간 좋다고 하는 형태의 정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걸 잡죠. 그러면 백이 끊어서 이렇게 돌려치고 이 아래쪽을 잡아가는 정석이 진행됩니다. 흑은 왼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쉬어가고 날일자까지 보통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우하기 쪽의 백둘이 굳힘으로 한 칸 굳힘으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좌변보다 이 하변 쪽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 아래쪽에 백 세력을 주는 게 싫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날짜 씌웠을 때 이걸 붙였고요. 만약에 이렇게 먼저 붙이게 되면 아까처럼 젖혀갖고 막 이렇게 끊고 하는 그 형태가 안 나오죠.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바로 막아가고요. 치받을 때 뻗고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가는 이 아주 복잡한 정석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정석이 되면은요,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젖혔을 때 꽉 이어주는 이 형태가 가장 초창기 형태잖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뭐 크게 불편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밀고 막 이런 식의 정석 진행이죠. 싸워가는. 자, 근데 정말 복잡한 형태의 정석이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막아가고요. 호구 칠 때 단수 치고 있고. 이거는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을 때 호구 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틀어 막고 하는 정석 형태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서로 얘랑 아래쪽에 빅이 나고 바깥쪽에서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고 하는 서로 양쪽 세력을 만들어가는 진행인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18번으로 호구가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갔을 때가 정말 복잡한 어려운 형태가 나오죠. 근데 시어라오가 이 그림을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가니까 막아간 게 아니라 가만히 늘어주면서 그냥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실전 진행이었고요. 자, 이때 흑이 우상기 쪽을 귀구침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저 우상기 쪽을 갈 수도 있지만 좌변 쪽 이 백의 세력을 견제하는 이 왼쪽 자리를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자리를 너무너무 가고 싶거든요. AI는 이 우상기 쪽보다 이 좌변 쪽, 특히 이렇게 두 칸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여기나 둘 다 비슷비슷한 자리고요. 자, 크기로는 자, 이때 실전 진행은
자, 우상기 쪽 신진서 구단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시얼하우 왼쪽 좌변 쪽을 바로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변을 선점합니다. 그러니까 좌변 계속 놔두고 상변 쪽으로 가요.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뭐냐면 백이 이거 왔을 때 당연히 올 자리죠. 여기 좌변 쪽을 최대한 키우면서 좌상기 흙을 압박하는 자리잖아요. 어차피 너는 여기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는 이거 협공을 해서 충분히 싸워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백세력을 깨부시는 게 더 내 스타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신진서 구단의 선택이었고요. 한 칸을 뛰니까 붙입니다. 자, 이거 붙였을 때 이제 이렇게 치받았어요. 보통 뭐 이렇게 좌변에 이런 백의 세력이나 아니면 상변에 흑돌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보통 가만히 늘어주는 형태의 이 전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였을 때 저 상변 쪽에 어차피 흑돌이 있으니까 이 위쪽은 흑집이 될 거니까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AI가 추천해주는 수고요. 자, 이 상변에 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쫙쫙쫙 더 버리면은 이걸 너무 그냥 다 굳혀주니까 별론데 어차피 흑집이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좌변 쪽에 있는 흑돌을 공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게 AI의 의견입니다. 자, 하지만 실전 진행은 그거보다 이렇게 치받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한 칸 뛰어 나옵니다. 자, 백이 나가니까요. 또다시 뛰어 나오고요. 이때 들어가게 되는데 좌상기 쪽 뭐 크게 위험한 거 아직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협공을 하면서 백의 약점을 살짝 노리고 있어요. 자, 저 좌상기 쪽 형태를 잘 보시면은 실전은 이제 손을 빼서 그냥 나왔는데요. 만약에 백이 좀 더 건드린다면 이런 급소자리 한번 침투해 볼 만하죠. 여기 아니면 또 막 이런 거 갖다 붙여서 막 끊어가는 거 이런 수단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급소자리를 딱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이걸 막으면 밑으로 넘어가는 거, 아래쪽을 차단하면 위쪽으로 끊어지는 거, 이런 약점 때문에 흙이 되게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백이 조금 무리수예요. 자, 흙이 한번 맞고요. 나가면 다 받아줘요. 그래 젖혀서 어우 신난다 할 때 흙이 한번 이걸 젖힙니다. 끊을 때 있고요. 자, 이걸 잡으면 여길 쳐서 약점이 생기니까 백이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귀를 한번 틀어 막아서 선수로 한번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길 나가 끊어가는 약점이 생기죠. 자, 이 상변 쪽으로 진출했던 백 석점을 싹 또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의 입장에서 썩 두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치중을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럼 결국 한다면 이렇게 붙여서 끊어가는 이러한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은 단수 나가면 이때 이걸 잡습니다. 돌려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약점을 지켜야 되죠. 이런 식으로 괜히 건드려서 흙만 강하게 해주고 백돌만 이런데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고 있어요. 자, 백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백은 돌아가서 이 4번 자리 여기 단수 쳤을 때 이렇게 쳐서 그냥 이어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 2점을 먹자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도 틀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자, 백이 만약에 나간다면 이렇게 돌려치기, 이런 그림도 그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후구 치고요. 끊어서 먹겠죠. 먹으면 이렇게 늘어주면서 귀 내주고 바깥쪽을 두텁게 정리하는 진행이죠. 대신에 이 왼쪽에 있는 백돌은 좀 약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진행들이 있는데 당장 별로 썩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얼하우는 자, 그냥 뛰어나가고요. 자, 이때 신진서 구단 왼쪽을 막아줍니다. 자, 여기를 안 막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 백이 젖혀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너무 쉽게 살아가죠. 살아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백과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싸움을 하려면 결국은 이 좌변 쪽을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 한번 지켜줬고요. 자, 이때 이 상변 쪽을 눌러가는 어깨집기. 기분 좋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붙여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붙인 수가 약간 백이 손해를 봤어요. 자, 뭐냐면 자, 그냥 딱
어깨를 짚은 다음에 상대방이 밀고 나올 때 하는 행마는 뻗어주거나 한 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행마죠. 하지만 뻗어주는 행마는 나중에 이 받전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 칸이 딱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어라운은 이쪽을 먼저 붙임으로써 요 백을 좀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뛰어나오는 그림을 그려갔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이 백에게 있어서 실리로 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실전 진행 붙였고요. 위로 젖히니까 그냥 늘어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늘어주는 거는 흙도 뻗어가지고 괜히 건드려서 우상기 쪽 흙집만 확실하게 굳혀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어라우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젖히고요. 단수 쳐서 밑으로 다시 단수 나갈 때 이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 점을 끊어먹는 거는 바깥쪽의 백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 점을 버렸고요. 사속 작전을 했죠. 이렇게 상변 쪽을 두텁게 처리하고 한 칸을 뛰어 나왔는데 결국 이 진행이 상변의 흙집, 우상기 쪽의 흙집을 너무 굳혀졌다라는 결론입니다. 어차피 왼쪽에 있는 흙이 죽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흙이 이 백이 약점, 두 칸의 약점을 끊어가자 한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시얼하오가 하나의 허점을 딱 드러내요. 그리고 그 빈틈을 신진서 구단이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궁을 하면서 여기서 완벽한 승기를 잡습니다. 자, 실전 진행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전은 젖히고요. 자, 치받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이때 왼쪽 귀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걸 뚫고 나오고 백이 귀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흙이 이 바깥쪽을 단수치면서 바깥에 있는 백돌들을 통째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흙이 유리해졌거든요. 자, 보세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젖히고 치받았죠. 이때 백이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봤자 백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뒤늦게 이런 거 해봤자 흙이 귀 쪽을 받아만 준다면 이걸 끼워서 돌려치기, 그리고 이렇게 회두리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흙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저 5번 귀 쪽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흙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쌍립으로 지켜주면 결국 6번과 7번이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어라우가 여기서 이걸 그냥 찌른 게 아니라 먼저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받아달라. 그러면 그때 찌르겠다 이거죠. 자, 끊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회돌이 방금 보여드렸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흙의 최선은 이 왼쪽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이때 여기를 뚫려버리니까 저 상변에 있는 흙 세 점이 위험해지잖아요. 설령 얘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뚫려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뚫고 나온 실전 진행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백이 호구를 치면서 귀를 제압을 할 때 이걸 치고 나오면서 이제 바깥쪽 요 공격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흙 쪽으로 형세가 확 넘어가거든요. 뭐냐면 바깥에 있는 백이요, 너무 강력한 공격을 받았던 거죠. 실전 진행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백이 어떻게 써야 되냐? 백의 최선은 여기서 이걸 그냥 젖히는 게 아니라 젖히고 붙이는 게 아니라 1, 2번에 교환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였다면 만약에 흙이 귀를 막아주면 똑같이 이걸 젖혔을 때 이제는 이걸 못하죠. 그쵸? 4번을 못 떠요. 그럼 결국 뭐 이렇게 그냥 두던지 해서 백이 바로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됐다면 오히려 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온 이상은 이거 3번 자리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흙은 뚫어야 됩니다. 이때 백이 이걸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이 왼쪽 꼬부리던지 나를자로 하던지 왼쪽에 4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4점을 잡는데도 귀를 갖다가 완벽하게 백에게 내준 게 오히려 흙의 입장에서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형세는 백이 한 4, 5집 정도 약간 유리한 형세가 나와요. 생각보다 백이 좋죠. 그런데요, 이거를 실전 진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갔더니요, 뭐가 됐냐면은 흙이 한 방에 못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전이거든요. 이 10번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톡 끊어버리니까 아까보다 이 백의 덩치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좌변이 죽든 상변이 죽든 이제는 백이 버리기가 너무 불편해진 거죠. 그럼 결국 아까 요 1, 2번의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왼쪽에 4점이 사실 백이 죽었었잖아요. 이 백 4점이 죽었을 때도 백이 좋았는데 그럼 지금도 백이 죽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을 때요. 이 똑같이 이게 끊긴단 말이에요. 흙이 너무 단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뒀을 때는 뭐냐면은 나중에 백이 여기를 건너붙여 끊어가는 약점들이 있어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실전은 그런 약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약점이 없는 상태로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백이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요 그냥 막아간 게 이 바둑의 패착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후에는 신지서 구단이 아예 틈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자, 이렇게 뚫어버렸고요. 호구 칠 때 단수 치고 나옵니다. 자, 지금 흙이 약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이 왼쪽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틀어 막죠. 버팁니다. 이때 붙여서 끊어가니까 자, 저 위쪽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크죠. 자, 늘어주고요. 자, 뻗으니까 이걸 끌고 나와요. 자, 사실 이 좌변 쪽도 이쪽 방면으로 뭔가 뚫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거 탁퍽 쉬어가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위에 거는 한 방에 죽어버리니까 이걸 끌고 나왔고요. 왼쪽을 이제 흙이 공략하는데 이 백도를 살아가자 합니다. 자,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끊어가니까 늘어주고요. 잡을 단수 치고 따내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잡습니다. 이때 돌려치기 너무 기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늘어주니까 백이 살기 위해서 이런 대악수까지 다 둬야 돼요. 한 집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집을 더 만들려면 이제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럼 막고 있고 이렇게 한 집. 자, 요것도 찝었을 때 이런 데가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 7번까지 이어주면 한 집이 완성돼요. 자, 여기까지가 다 선수가 됐죠. 이거는요, 8번 요런 자리까지도 요 패 때문에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백이 1번을 둬서 후수로 살면 이 6번, 8번 자리들까지 흙의 선수 활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살았는데 문제는 저 좌상기죠. 분명히 백이 호구를 치면서 좌상기를 아까 바꿔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꿔치기 했었던 저 좌상기 쪽에 있는 흙돌이 만약에 8번이 이렇게 선수가 되더라도 이거 움직여가면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6번 자리까지가 돌이 온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이 살자고 했을 때 귀가 살아버리면 어차피 바깥에 있는 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백이 1번 자리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살자 하면은 귀가 곤란해지니까요. 결국 자, 실전 진행을 보면요. 시어라우가 이걸 살리지 못했어요. 귀 쪽을 지켜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지서 구단 신나서 공격하죠. 이거 안 살았어 하면서 몰아치고요. 자, 찝고 뻗을 때 백이 그냥 막 두 집을 만들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끼워서 끊어가는 패싸움을 결행합니다. 자, 따내고요. 백이 비장의 패 나가자 하는데 신지서 구단 안 받아줍니다. 따내고 이렇게 뚫렸어요. 자, 사실 이 백을 살려주기 싫어요. 이 왼쪽만 조금만 잡는 거는 뭔가 꼬랑지만 잡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여기서 백이 팩감 썼을 때 이건 어떻게든 막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다음 팩감이 마땅한 팩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상변 쪽에 있는 거 잡자고 이거. 자, 백이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안 되죠. 근데 지금 팩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무한 팩감이 나와요. 결국 백은 받을 수가 없죠. 백은 살자고 하는 팩감들이 특별히 막 뭐가 많은 게 아닌데 결국 백은 이거 따야 되고요. 흙 이렇게 뚫어버려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도 흙이 유리해요. 근데 이 그림보다 자, 실전 진행처럼 왼쪽을 이거를 막지 않고요. 왼쪽을 따내고 뚫린 다음에 가운데를 그냥 따로따로 살아버리는 그림이 흙의 입장에서 집으로 더 앞서갑니다. 신지서 구단이 정확하게 이 형세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이것도 살아와야죠. 살아오고
흙이 살짝 삭감 가면서 중앙 쪽에 있는 흙을 완벽하게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큰 자리를 가버리니까 이 장면에서 흙이 한 4, 5집 정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덤 다 주고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를 내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신진서 구단 유리한 상태인데요. 자, 보통 바둑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 때 가장 큰 자리를 본다면 어디가 남아 있을까요? 자, 공간을 본다면 요 오른쪽 공간, 그죠? 그리고 이 하변 쪽 공간, 그리고 좌변 쪽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좌변보다는 하변과 이 우변 쪽이 크죠. 그런데 이 하변보다는 우변 쪽이 조금 더 좋은 게 우변 쪽은요, 흙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 다가갔을 때 여기 백의 약점, 날짜 나가 끊어가자고 하는 이 약점들이 있잖아요. 상변에 있는 백돌이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 백이 응수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더 간다면 이렇게만 되더라도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기 승부를 가면 돼요. 가장 무난하게 흙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 이렇게 두지 않아요. 자, 수익기를 엄청 정확하게 전투적으로 하는 기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붙여가지고요, 호구를 치고 백의 약점 지킬 때 끊어갑니다. 내가 이거 끊어가도 충분히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둑 빨리 끝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어라오 일단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수밖에 없죠. 쭉쭉 뻗어주니까요. 단수 하나 치고 일단 약점은 지켜줍니다. 이때 넘어가고요. 백이 뭐 이걸 어떻게 막아갈 수가 없어요. 막아봤자 끊어가는 약점들 때문에 잘 안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호구를 쳤는데 흙이 받아주지 않고요, 한번 끊어가자 하면서 백의 집 모양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찔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어라오가 여기서 요렇게, 요건 하나 그냥 나가준 거고요. 요 나렐자로 나오면서 흙을 어떻게든 공략하자 했는데, 자, 실전 진행 먼저 보여드릴게요. 찌르고 단수, 여기서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패로 다시 한번 버텨요. 자, 이쪽 수익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흙이, 백이 먼저 이거 호구를 땅 쳤죠. 이때 이거는 절대 선수니까 한 거고요. 이때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냥 받아주잖아요. 받아주고 나면 요게 찝는 게 또 선수가 되죠. 지금 백이 집 모양이 안 나요. 옥집 형태예요. 그런 형태를 남겨놓고 흙이 중앙 쪽 약점만 딱 한번 받아주면 끝나요, 사실상. 이거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막아도 흙이 붙여가지고 넘어가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두 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진행을 보면은 요걸 먼저 바로 갔는데요. 찌르고 끊었죠.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어차피 흙이 가만히 이어서 이 백 두 점은 죽거든요. 그럼 가운데 흙 모양의 약점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그냥 죽은 거죠. 더 이상 뭔가 해볼 틈이 없어요. 결국 시어라오가 어쩔 수 없이 패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내고요. 자, 그 다음에 패감 쓰고 따냈는데 이어주고요. 자, 요 왼쪽을 뚫고 나오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약점을 지켜줍니다. 자, 백이 다 죽었어요. 요 위에 있는 중앙 쪽 상변부터 흘러나온 백돌이. 자, 따내고 있고, 여기서 결국 돌을 거둡니다. 마지막 수순이죠. 이렇게 해서 신진서 구단 133수 만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요 시얼하오를 격파를 해버립니다. 자, 결국 이 바둑을 이기면서 시얼하오의 7연승에서 8연승을 저지를 하면서 7연승에서 끝냈고요. 사실 이 바둑 이겼어도 일본 선수 1명, 그리고 중국 선수가 4명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어라오가 좋네, 너무 안타깝네 했지만 아직도 자오천이, 커제, 딩하오, 구짜오 강력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판 다음부터는 이게 3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 바둑은 23년 12월 4일날 뒀어요. 근데 이게 2라운드 마지막 판이었고요. 3라운드로 넘어가면 23년이 아니죠. 24년도 그 다음에 2월달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이렇게 하루씩 계속해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진서 구단이 끝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신진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많이 놓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 결과는 다들 아시죠? 6연승을 하면서 결국 이 한국팀으로 한국이 우승을 가져오거든요. 결국 신진서 구단 6연승의 시작, 이 셰얼하우 첫 판이었고요. 다음 대국은 이하마 유타와의 대국 2국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국부터 6국까지 쭉쭉쭉 전부 다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신진서 구단의 1국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